안녕하십니까. 관광학 개론 7주차 동영상입니다. 7주차. 저는 6주차까지는 교재로 관광 전체 발전 단계, 여행의 시대, 투어리즘 시대, 대중관광, 복지관광, 신관광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동영상 강의 마지막에 이 한 번쯤 읽어보는 게 좋겠다 하는 거는 꼭 좀 읽어보는 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강의를 마쳤죠.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시간은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목요일까지 기다렸던 이유는 7주차부터는 등교 수업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2교시가 있는 날, 1, 2교시가 있는 날 반은 1교시에 반은 2교시에, 그리고 동영상 강의를 2교시분을 또 하라고 그러고. 근데 혹시라도 또 동영상 강의를 그냥 대면 수업을 하지 말라고 그럴까봐 어제까지 기다렸습니다. 근데 계속 공문은 정상적으로 대면 수업을 한다라고 얘기가 왔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겁이 나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몰라서 머리를 자르러도 안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관광의 발전 과정, 여러분 교재 70페이지입니다. 이 앞부분에서 대부분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설책 읽듯이 읽으시면 됩니다. 처음에 고대 중세 관광, 이집트, 그리스, 뭐 신전도 가고 뭐 그렇게 했다 하는 거, 우리식으로 한국으로 말하면 뭐 종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불교 사원에 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고대 로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쭉 읽어보시는데 72페이지 맨 밑에 패러그래프,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관광이 가능했던 배경. 근데 이거는 교재에다 적으세요. 그죠? 크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순간 놀랐어요. 녹화가 안 되는 줄 알고. 녹화가 되고 있죠. 예. 첫 번째는 도로의 정비입니다. 도로의 정비. 로마 시대는 지금도 이태리에 가면 길이 돌로 쫙 그 블럭 같은 걸로 쫙 깔려 있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은 제일 먼저 했던 게 도로를 정비하는 거였습니다. 왜? 그래야만 빨리빨리 마차가 이동을 하면서 전쟁을 할 수가 있죠. 정복에 나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도로의 정비가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정비가 되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1. 도로의 정비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나라도 뒤에 가서 이제 한국에 관한 뒷부분에 나오는데 같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부고속도로가 뚫렸죠. 그러면서 경부고속도로는 부산항의 물건들을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려고 했죠. 사실 또 그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는 철도를 놨죠. 경인선. 그죠? 인천에서 인천으로 배에 실어 날라서 한양으로 실어 나르는 거야. 그런 것들이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쨌든 간에 도로가 정비됐다는 것은 로마 시대에 관광이 가능했다. 이동을 수월하게 했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는 치안 유지죠. 치안 유지. 여러분이 이동을 하면서 다른 동네에 갔는데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언제 강도가 들어올지 뭐 그럴지. 지금도 코로나 이전에 이탈리아 가면 해외여행을 갈 때, 단체 해외여행을 갈 때 꼭 여행사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매는 지갑은 앞쪽으로 매라. 뒷주머니에는 개인 지갑을 넣지 말아라. 그러니 왜냐하면 좀도둑들이 많기 때문에. 도둑이 많거나 살인, 방화, 약탈 그런 게 일어나면 거기에 여행 갈 사람은 없죠. 치안이 안정이 되면 그리고 여행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마 시대는
치안이 유지가 됐습니다. 1번 도로의 정비, 2번 치안 유지, 3번이 이제 뭐냐면 화폐 경제의 보급입니다. 화폐 경제. 화폐. 어디 가나 통용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양으로 뭐죠? 과거를 보러 간다고 칩시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데 하룻밤 자는데 얼마야 보니까 닭 2마리래요. 그러면 밥은 닭 1마리래요. 그럼 하룻밤 1박 가는 데만 닭 3마리가 필요하죠. 근데 한양 과거 보러 갈 때 노비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시종. 걔도 똑같이 6마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1박만 하냐고요. 그리고 일식만 하냐고요. 가는 곳곳마다. 그럼 닭으로 치른다 그러면 닭을 수십 마리 끌고 가야 돼요. 대책 안 서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닭이 많아지면 그 닭을 관리하는 또 종도 데리고 가야죠. 대책이 안 서요. 경제에서 나오지만 화폐가 발전하면서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는 물론 중간에 이제 다소 은전을 만들고 금전을 만들고 해서 은의 함량을 속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디서나 통용할 수 있는 화폐가 유통이 됐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래서 화폐 경제의 보급. 그게 이제 관광을 발전하게 한 요인들이 로마 시대 관광을 발전. 1. 도로의 정비, 2. 치안 유지, 3. 화폐의 보급. 그죠? 네 번째는 학문의 발달입니다. 학문의 발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류층에서는 책을 읽을 수가 있었죠. 그때는 인쇄가 없을 때니까 일일이 적어야 되니까 책값이 비쌌어요. 그러면서 학문이 발달하고 지식 수준이 향상이 됐죠. 지배층이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탐구하려고 하고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보려는 욕구도 생겼고요. 뒤에 가서 할 기회가 있겠지만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욕구 5단계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는 쉽게 말하면 생리적 욕구,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거예요. 맨 위에 5단계의 욕구가 뭐냐면 지적 욕구예요.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 욕구, 뭔가 아름다운 걸 보고 싶어 하는 욕구. 이제 그런 욕구가 생기면서 학문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뭔가를 알려면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강의를 해놓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면 수업을 한다고 훨씬 이제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참 됐어요. 어쨌든 그 정도만 합시다. 로마 시대 관광이 발전할 수 있던 요인 4가지가 뭐였죠? 1. 예, 도로의 정비. 2. 치안 유지. 3. 화폐 경제 보급. 4. 학문의 발달. 그런 거죠. 중간에 나오는 게 이제 일부만 얘기를 할게요. 여기도 읽어보시면 그림 그려지듯이 그려집니다. 그림 그려지듯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따로 없었겠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왕래하고 하룻밤 묵어 가자 그러면 민가를 개조해서 숙박시설을 만들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선 보면 주모 있죠. 주막도 있었고요. 삼강주막인가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우리 시대 마지막 주막 해갖고 그것도 자원화 관광 자원으로 만들어 놓은 걸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됐어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변화에 적응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뭐가 필요할까? 됐죠.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에어비앤비도 출발은 마찬가지였거든요. 그게 지명은 정확하지 않은데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축제가 있었는데 무슨 박람회가 있었는데 둘이서 야 돈이 없는 거예요. 여기 참가하는 사람 많은데 여기 숙소도 없는데 그럼 우리 거실에서 자라고 그러면 안 될까? 그래서 에어베드를 놓고 그 다음날 아침 브렉퍼스트를 준 거죠. 그래봐야 우유 한 잔
주스 한 잔, 뭐 토스트 몇 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Airbnb, Bed and Breakfast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으로 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돈 버는 거는 쉬워요. 외우지 말고 생각을 하면 지금도 관광으로 해서 돈 벌 기회는 많겠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그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그냥 취직해서 그냥 사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이 변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자꾸 뉴스도 보라고 그러고 신문도 보라고 그러죠. 중세 유럽은 건너뛰겠습니다. 근대 관광의 중세 유럽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근대 관광의 발생과 과전. 일부 학생들이 진도 처음엔 슬슬 나가더니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로마 부분은 줄쳐 있고 제가 설명할 거 적어놨고요. 중세는 안 쳐져 있습니다. 딱히 강의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대 관광의 생성 조건 이 부분도 읽어보시고 근대 유럽의 관광에서 맨 밑에 패러그래프에 토마스 쿡이 나옵니다. 토마스 쿡은 여행업의 아버지, 직업은 목사님, 그죠? 그래서 자기 신도들 데리고 런던이죠 어딘지 그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기차를 태워서 금연학교 보내려고,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부터 목사님 뭐 어디 갈 일이 있는데 싸게 사주세요 하다 보니까 여행업. 그래서 토마스 쿡 앤 선이라는 여행사를 창업을 했죠. 그래서 이긴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의 관광, 일본의 근대화와 관광 반 페이지밖에 안 돼요. 반 페이지 읽어보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관광의 발전 과정입니다. 세계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관광학이라는 학문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쳤다.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써놓은 거죠. 자, 여러분 교재로 가면 제일 먼저 관광의 태동기. 관광이라는 건 관광 사례는 건 없다고 그랬죠.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그러면서 지난번에 뭐 그랜드 투어란 책도 보여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생각날지 안 날지 모르겠으나 관광의 태동기는 처음 생긴 거예요. 언제 생겼겠어요? 뭐 그 이전도 있겠지만 삼국 첫째 줄에 있죠. 관광의 태동기 첫째 줄 삼국시대부터 근대 조선시대까지 그냥 적당히 잘라놓은 거예요. 딱히 큰 의미는 없어요. 이때는 불교가 정착되면서 전국 각지의 사찰의 생겨남에 따라 여행이나 관광 활동도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지배층, 이동이 자유롭죠. 그리고 종교 있잖아요. 종교는 단합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양의 그리스도교의 교황 뭐 어쩌고저쩌고 것들 신하고 나하고 친구다. 신이 나를 교황으로 임명했다. 그래서 교황 갖고 서로 전쟁하기도 했죠. 그래야만 권위가 있으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지배층은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걸 강조를 하죠. 이집트의 파라오도 마찬가지죠. 나는 태양의 신이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뭐 그러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조금만 이상하면 고개 들고 대들잖아요. 그러니까 권위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종교의 힘을 역사적으로 많이 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유명한 사찰이 있고 거기 가면 뭐 아들을 낳는 데더라, 뭐 가문이 웅성한 데더라, 뭐 여러 가지 부자가 된 데더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다녔겠죠. 그다음에 그러고서 갑자기 이제 관광의 암흑기, 일제강점기가 나오죠. 우리 아픈 역사예요. 일제강점기. 이때는 식민지 거의 노예 식민지 시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노예 수준이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여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일본에 아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죠. 맨 밑에 패러그램에 있습니다. 모든 관광시설이 일본인과 외국인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관광 여행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중간에 보면 뭐 반도 호텔도 나오고 뭐 선탁 호텔도 나오고 쭉 나와요. 한 번쯤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일제강점기가 암흑기였다. 우리 국민으로 보면 굉장한 암흑기였죠. 왜? 관광은 전제가 이동이거든요. 일상의 거주지를 떠나서 특정 목적지에서 체제하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는 재반 현상 모두를 관광이라 칭한다. 이동이에요. 그래서 이동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관광 산업은 존재할 수가 없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힘든 게 뭐죠? 이동하지 말라. 추석에 고향 가지 말아라. 어디 딴 동네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관광업은 불황기죠. 그죠? 그러면 늘상 하는 얘기지만 아마 초반에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도 야 큰일 났다. 너 관광과 전공하면 망하게 생겼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거의 역사 과정을 보고 현대를 보면 지금도 또라이죠. 트럼프가 뭐 어저께까지 오늘 시점으로 어저께까지는 뭐 그 지원금 주지 말라 어쩌고저쩌고 하다 갑자기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면 나오죠. 여행업, 호텔업, 크루즈 지원하라는 얘기예요. 지원하라 난리가 났어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항공사 문 닫고 비행기 팔아야 되고 항공사 주차비 내야 되고 난리가 났죠. 이런 상황에는 파는 게 답이겠죠. 그런데 팔면 망해요. 왜? 이제는 알고 있거든요. 요것만 정리가 되면 어차피 정리는 될 거고 뭐 죽을 때까지 마스크 쓰고 코로나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만 정리가 되면 다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일본도 지금 비즈니스 사업 목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다시 교류하기로 했죠. 또 지난번에는 버블 여권이라는 얘기도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해요. 그럼 사람들이 놀러 다니려고 뭐 환장했습니까? 뭐 그게 아니라 그게 경제를 돌리는 가장 큰 수단이에요. 세계 관광 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WTO 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 관광 기구의 정의에 의하면 UN 기구죠. 이 세상에서 제일 직업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가 관광이에요. 또 이 사업 중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산업 중에 하나가 관광이란 말이에요. 경제가 무너지면 자본주의는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돈 풀고 난리가 났잖아요. 지원금 주고. 요즘 화두는 서울의 서초구는 청년들한테 매월 50만 원씩 주네 만에 뭐 매월인지 매분기인지 모르겠으나 난리가 났죠. 그리고 잠깐 옆으로 세면 슬슬 기본소득제도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일자리가 없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로봇이 대체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돈을 안 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주는 거죠. 아직까지 정립은 안 돼 있어요. 스위스인가 스웨덴인가는 실험을 했죠. 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해봤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반은 이게 좋은 거다. 반은 그렇지 않다. 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 기준으로 보면 많은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빗대어서 보면 앞으로는 기본소득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와 더불어 주 5일 근무제도 무너질 겁니다. 왜 무너지냐고요? 일자리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죠. 직업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이제 수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극화 현상이 나요. 그러면 그 나라가 붕괴해 버리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주 3일 근무합니다. 3일.
그래야만 나머지 또 이틀은 주 3일씩 하니까 한 일자리를 가지고 적어도 3명이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주 3일 근무를 해. 그러면 주 4일은 놀잖아.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하고 놀지는 않겠죠. 요즘은 홈트 그래서 홈트는 또 뭐야? 말을 너무 줄이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죠. 홈트가 뭔가 보니까 홈 트레이닝이래요. 그러니까 헬스장이고 뭐고 다 막아놨죠. 그 안에서 감염이 되니까 집에서 해요. 또 수영장도 못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고 동네 산책하고 뭐 그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안정이 되면 4일씩 노는데 그리 집에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못 있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니까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도 가고 싶잖아요. 밖에서 사람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못 했을 거고, 밖에서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소주 한잔 하는 게 이렇게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의 기본권이에요. 그게 뭐다? 관광.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관광이라 하면 호텔도 포함. 다시 한번 진짜 강조하는데 관광과로 와라 안 꼬시고 싶어요. 이게 유튜브 강의긴 한데 어쨌든 솔직한 심정은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호텔 컨벤션 경영학과로 전공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다고 관광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소수의 인원 갖고 진짜 재밌는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뭉뚱그립니다. 저는 관광과라고 관광 쪽으로 꼬신다고 또 그딴 소리 하면 하고 싶어요. 근데 꼬시는 건 남의 인생 꼬시고 싶진 않아요. 내가 아는 분야에서 아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나의 목표이지, 뭐 치사스럽고 공정하지 않은 짓은 안 하고 싶어요. 하도 공정 얘기하고 뭐 이상한 메일 보내지 말라도 요즘은 메일이 줄었어요. 지난번에 하도 그런 메일이 와갖고 지금 2학년하고 3학년은 팀 프로젝트 때문에 단톡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학년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올리라고 그럴까 고민을 심각하게 했었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올리면서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걸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거기도 당당하게 올릴 거고요. 그 정도면 뭐 교수도 심각하게 고려할 만한 거겠죠. 옆으로 샜어요. 자, 일제시대에는 아까도 했지만 철도, 그리고 호텔. 근데 철도 놓은 거는 관광단이라고 놓은 거 아니에요. 전쟁 군수 물자 수송하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게 관광이 됐죠.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대중관광 시대가 도래한 건 뭐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비행기, 그러니까 전투기, 폭격기죠. 그러면서 비행기 만드는 기술이 발전을 했고, 군함, 전쟁 끝나니까 쓸데가 없죠. 평화시대가 되니까 잽싸게 머리를 굴려서 바꿨죠. 비행기는 여객기로, 군함은 여객선으로. 그죠? 똑같은 이치예요. 똑같은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또 앞으로의 시대에는 전기차 넘어서 자율주행차가 다닌다고 그러죠.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운전 안 하잖아요. 대화하면서 놀면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컨텐츠 산업, 그런 게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홍보 뭐 그런 거 관광으로 접목을 시키면 관광지를 소개하고 거기서 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런 걸 만들면 그것도 대박이겠죠. 아니 경주 가기 전에 그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미리 조사하고 가는데 그냥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왕이면 가는 동안에 운전은 자동차가 알아서 하니까 그 안에서 경주 가서 우리가 뭘 봐야 되지? 그건 뭐지? 미리 설명을 들으면, 정보를 얻으면 훨씬 여행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제시대는 암흑기예요. 암흑기예요. 우리 국민한테는.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도 외교관들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뜻 이 과목에서 얘기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전직 모 국회의원은 백악관 가서 백악관 앞에서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다 어쩌다 뭐 그러고 하고 거기다가 백악관에다 청원을 해요. 미국 대통령한테 이거 조사해달라고. 쪽팔려 죽겠어요. 우리는 주권 국가예요. 근데 아직도 미국이 우리의 뭐 형님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지배하게끔 허락했던 합의를 해줬던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일본 국무장관하고 미국 국무장관하고 카스라 테프트라는 사람이 모여서 그래 조선 일본 니네가 해. 그 대신에 필리핀 우리 미국이 점령하는 거 딴지 걸지 마. 합의했죠. 그게 카스라 테프트 미략이에요. 미국도 지네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6.25 때 싸워준 혈맹이라고 혈맹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중공이 공산당 그때는 자유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이렇게 싸울 때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면 한반도가 무너지면 동남아가 몽땅 공산주의가 되게 생겼으니까 유엔의 힘을 빌어서 파병했던 것 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정신 차리고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서 하고 이번 주 동영상은 2개로 됩니다. 첫 번째 동영상 마치겠습니다.